왕비의 침전에 왕이 단 한 번도 발걸음을 하지 않는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33년이라는 세월 동안 말이에요.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가장 긴 왕비 재위 기간을 기록했지만 동시에 가장 외로운 삶을 살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폐위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왕비 자리를 지켰지만 사실상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던 비운의 주인공. 오늘은 정성왕후 서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씨 집안은 화려한 명문가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1692년 12월 한양 가회동의 평범한 양반가에서 태어난 이 소녀의 아버지 서종재는 소과 시험은 통과했지만 정작 중요한 대과에서는 번번이 낙방했습니다. 진사라는 지위에 머물렀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이런 배경을 가진 집안의 딸이 왕실과 인연을 맺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운명의 전환점은 1704년에 찾아왔습니다. 13살 소녀가 2살 어린 소년과 혼례를 올리게 된 것이죠. 신랑은 연인군이라 불리던 왕자였는데 훗날 조선의 21대 임금이 되는 영조였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왕위 계승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위치에 있었기에 평범한 왕실 혼사 중 하나로 여겨졌어요. 혼례 이후 1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인군이 왕세자 자리에 오르면서 그녀도 왕세자빈이 되었고요. 1724년 드디어 남편이 왕위에 오르자 33세 나이로 조선의 국모가 되었습니다. 영조는 당 31살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출세 스토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40년 넘게 궁궐 안에서 생활했음에도 그녀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성품이 온화하고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으며 게으른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왕비로서 갖춰야 할 덕목은 모두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다만 남편의 마음을 얻지 못했기에 후사를 이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의 기억이 평생의 상처가 된 사람이 있을까요? 야사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보면 연인군이 신부의 손을 보고 곱다고 칭찬했다고 해요. 그러자 그녀는 자신이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자랐다고 답했습니다. 별다른 악의 없이 한 말이었겠지만 이 한마디로 영조의 미움을 샀다고 합니다. 영조의 어머니는 숙빈 최 씨였습니다. 궁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신분인 무수리 출신이었죠. 천한 신분으로 궁궐에 들어왔다가 숙종의 총애를 받아 영조를 낳았는데요. 신분이 낮았던 탓에 힘든 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손이 굵고 거칠었다고 합니다. 영조는 어머니의 이런 배경 때문에 평생 열등감에 시달렸어요. 어린 신부의 무심한 발언이 마치 자신의 어머니를 비하하는 것처럼 들렸던 것이죠. 이 오해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멀어져만 갔어요. 사실 영조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왕세제가 되기 훨씬 전부터 정빈 이 씨라는 여인을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정실인 서 씨는 이름뿐인 아내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조와 정빈 이 씨의 사랑은 매우 뜨거웠어요. 상중에 아이를 임신시켜 아버지 숙종의 분노를 산 적도 있었습니다. 왕실의 엄격한 예법을 어긴 것이었지만 영조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1717년에 화완옹주가 태어난 것으로 보아 늦어도 1716년경에는 정빈 이 씨가 승은을 입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왕세제가 된 이후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여전히 정성왕후를 멀리하고 정빈 이 씨만 총애했어요. 궁중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왕후가 폐출되고 정빈 이 씨가 정식 왕비로 책봉될 거라는 이야기였죠. 실제로 영조는 왕비를 창덕궁 외곽으로 보내버리고 자신은 경희궁에 머물렀습니다. 부부가 완전히 따로 사는 것이었어요. 이런 상황은 궁궐 안팎에서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심각한 건 영조의 혈통을 의심하는 소문까지 나돌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1735년 2월 10일 소문이 극에 달하자 영조는 측근 신하들과 밤을 새우며 논의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초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사초 삭제는 국법 위반이었고 왕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영조의 내면에 얼마나 깊은 콤플렉스가 자리 잡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이날의 기록을 보면 내전,
즉 왕비의 문제가 논의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왕비와의 불화가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1737년 3월 12일 승정원 일기에는 더욱 놀라운 기록이 등장합니다. 신하들이 왕비의 처소인 중궁전보다 후궁의 처소인 현빈궁에 들어가는 진상품이 더 많다며 문제를 제기했어요. 왕실의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진상품 증대를 요청하는 신하들에게 영조는 현빈궁에 기거하는 나인이 많기 때문이라며 거절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어요.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소원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왕비의 건강 문제였어요. 1743년부터 정성왕후는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했지만 영조는 담증 가지고 엄살 부린다며 무시했습니다. 의관조차 전하께서는 왕비의 병을 듣는 척도 하지 않으신다며 내시를 통해 대신 보고할 정도였어요. 왕비의 생일은 어땠을까요? 신하들의 축하가 관례였지만 55살 생일에 영조는 단경왕후의 기일이 겹친다는 이유로 축하 행사를 금지했습니다. 신하들이 전례가 없다며 반대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듬해에도 같은 이유로 축하 행사를 막았습니다. 1752년 회갑을 맞이한 정성왕후에게도 영조는 냉정했습니다. 의정 김상로가 축하 행사를 올리자고 청했지만 거절당했어요. 김상로가 사도세자에게 항의하는 글을 전하려 했지만 그것조차 영조가 막았습니다. 문학 박사가 세자 저하께서 밤새 잠을 못 이루고 계신다며 간청했지만 영조는 말이 지나치다며 일축했어요. 당시 궁궐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후궁숙의 문씨가 사도세자의 친모인 영빈 이 씨에게 대든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대왕 대비 인원왕후가 문씨를 회초리로 벌주자 영조가 격노하며 양위 소동까지 벌였습니다. 홍역에서 겨우 회복한 병약한 사도세자에게는 눈 쌓인 마당에서 꿇어앉아 사죄하라고 명령하기까지 했어요. 1757년 정성왕후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기록을 보면 심한 각혈 증상을 보였고 팔다리가 부어올랐으며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고 해요. 이런 위급한 순간에도 영조는 쉽게 왕비의 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거의 숨이 끊어질 무렵에야 천천히 찾아온 영조는 아내의 상태보다 다른 것에 신경을 썼어요. 곁에서 통곡하는 사도세자의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꾸짖는 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정성왕후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인 1757년 2월 15일 영조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슬퍼할 바가 없으나 원손이 슬퍼하며 몸을 상할까 염려스럽다고 말한 것이죠. 왕비와의 불화를 대놓고 언급한 것이었어요.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영조가 총애하던 화완옹주의 남편 정치달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조는 신하들의 손을 붙잡고 경들은 내 슬픔을 이해하여 짐을 덜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정치달의 빈소에 가겠다고 했어요. 왕비의 장례 절차와 충돌하는 일이었고 궁중 예법에도 완전히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신하들과 대가는 강력히 반대했지만 영조실록을 보면 영조는 좌의정 김상로와 의정 신만의 손을 잡고 도와달라며 빈소 행차를 강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날 일성록의 기록은 더욱 놀랍습니다. 정치달이 사망하자 예판이 먼저 들어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왕비의 승하 소식이 전해졌다고 해요. 신하들이 곡반을 준비하는 동안 영조는 좌의정과 의정을 불러 손을 잡고 경들은 내 슬픔을 이해해 짐을 덜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두 정승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일찍 돌아오시라고 간청하며 물러났어요. 승지 이재중이 앞으로 나가 눈물로 간하며 만극한 시기에 어찌 만극한 일을 더하시려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영조는 크게 노하며 물러가라고 명했어요. 이재중이 신은 간청을 이루지 못하면 물러날 수 없다고 버티자 영조는 그의 직위를 박탈하고 연희문을 통해 보련을 타고 궁을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영조는 반대하던 모든 신하를 제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어요. 정성왕후의 상여가 나가는 날에도 영조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상궁들과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지체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가 정성왕후를 진심으로 증오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정성왕후와 사도세자의 관계였어요. 생모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자녀를 두지 못한 정성왕후는 후궁 영빈 이씨의 아들인 사도세자를 친자식처럼 아꼈어요. 사도세자가 왕세자로 책봉되면서 형식상 정성왕후의 양자로 입적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정성왕후는 시어머니 인어왕후와 함께 사도세자를 친자식처럼 보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사도세자도 냉혹하고 압박이 심한 아버지 영조와 달리 따뜻하게 대해주는 정성왕후를 진심으로 따랐어요. 정성왕후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세자는 문 앞에서 소자가 왔다며 통곡하며 쓰러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정성왕후는 사도세자가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느끼는 압박을 보며 자신과의 유사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나이 차이는 상당했어요. 당시 기준으로 정성왕후와 사도세자는 40살 가까이 차이가 났기에 실상은 할머니와 손자 관계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사도세자의 친모 영빈 이씨와도 정성왕후의 관계는 원만했다고 전해집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영조가 단 한 번도 왕비의 처소인 대조전을 찾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첫날 밤의 발언이 문제가 되었을 수도 있지만 학자들은 영조의 감정이 단순한 오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야사에서는 정성왕후가 영조가 꺼려하던 사도세자를 옹호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정성왕후의 조카 서덕수였어요. 서덕수는 이민옥사라는 사건의 핵심 인물로 경종을 제거하고 연인군을 왕위에 올리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저하를 위해 모의하고 있으니 알아두시라는 발언을 영조에게 직접 했다고도 전해져요. 이 때문에 영조는 이복형 경종 앞에서 무릎을 꿇고 폐쇄제가 되겠다며 목숨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이 발언을 세상에 알린 것이 영조 본인이라는 점에서 해당 발언이 실제로 있었을 가능성은 높아요. 게다가 일부 고변에서는 정성왕후의 경쟁자이자 영조의 첫사랑인 정빈 이씨를 서덕수가 독약으로 죽였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성왕후에 대한 영조의 분노를 더 깊게 만들었을 수 있어요. 당파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성왕후의 집안은 소론, 영조는 노론에 속해 정치적 색깔이 달랐어요. 이런 여러 배경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영조는 정성왕후를 끝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성왕후는 영조를 하늘처럼 섬기며 후궁과 그 자녀들에게도 정을 베풀었어요. 무수리 출신의 시어머니 숙빈 최씨, 대비 인원왕후 등 왕실 어른들도 성심껏 모셨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끝내 정성왕후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사도세자의 아내 해경궁 홍씨는 한중록에서 정성왕후가 임종 직전 검붉은 요강 가득 피를 토하며 숨졌다고 기록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가슴속 울분을 다 쏟아내고 돌아가신 것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주변 사람들조차 그녀의 삶을 얼마나 애처롭게 여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성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 영조는 늦게나마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그녀 곁에 묻히고자 능터 옆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하지만 1776년 영조가 승하하자 손자 정조는 풍수지리를 이유로 그 자리에 조부를 묻지 않았어요. 대신 동구릉에 원릉을 새로 조성했습니다. 이후 51살 연하의 계비 정순왕후도 그곳에 함께 묻히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원릉이 조성된 자리가 특별한 곳이었다는 사실이에요. 17대 효종이 잠시 안장되었다가 능에 금이 가는 등의 문제로 파묘되었던 자리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조가 이처럼 좋지 않은 자리에 조부를 묻음으로써 사도세자의 원한을 대신 풀고 자신을 친손자처럼 대해준 정성왕후에게 조용한 해방을 선물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정조가 조부에게 복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조는 평소 영조에게 깊은 효심을 보였거든요. 어느 신하가 경종에게 시녀 노릇하기 싫었다고 말하자 우리 할아버지가 형님 되시는 경대왕께 어떤 우애를 보였는지 아느냐며 크게 분노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결국 정성왕후는
조선 왕릉 중 유일하게 옆자리가 비어 있는 왕비릉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이들은 홀로 홍릉에 잠든 그녀가 너무 외로워 보인다며 안타까워하기도 해요.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정성왕후는 죽어서야 비로소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삶을 돌이켜보면 패비는 아니었지만 내쫓기지 않은 조선의 왕비 중 가장 비극적인 인물로 평가받기에 충분합니다.